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미증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증시가 한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S&P 지수가 4.5%라는 급락을 나타냈다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4.7%라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 주간 미증시는 상당히 큰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하락을 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부분은 파웰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는데, 파웰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 부분이 3월 금리 인상 폭이 50bp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단서를 또 달았기 때문에, 어떤 단서냐? 앞으로 남아있는 경제지표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경제지표를 보고 이제 3월 연준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판단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지표가 중요하게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요일날의 고용지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되는 건데, 우선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고용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양호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문제는 미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락이란 부분은 이제 SVB라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이 부분에서의 파산 이슈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오히려 단기적인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를 더 부과시켜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이 시장에서 이야기했었던 파월 연준장이 열어둔 50bp 인상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낮아질지,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SVB 뱅크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이제 국내 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보내준 건데, SV뱅크 이게 말 그대로 소프트밸리입니다. 소프트밸리 뱅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쪽에서 취급하는 게, 우리가 실리콘밸리 하면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술과 스타트업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을 보이고 성장하는 그런 쪽인데, 기술과 스타트업 분야 전문 은행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산 규모로 볼 때는 미국의 현재 16번째 은행 규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증자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증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 주가가 급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의 패드라든지 예금관리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격 폐쇄를 결정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이 은행 회사 하나로 마무리되느냐, 그 외적인 쪽까지 퍼지느냐,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되겠죠. 그럼 왜 이 은행이 문제가 되었느냐, 이 부분인데,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행에다가, 왜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대부분 이쪽에다 예금을 맡겼는데, 문제는 이 은행이 대부분의 이 예금을 미국에 채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투자가 이게 결국은 패드의 문제다라고도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린 거죠.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배경이 된다 되겠죠. 즉 채권 가격이 무너졌으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에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하니까 예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예금이 대부분 미국의 채권 이쪽에 대해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손실을 본 상태가 계속해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예금을 인출을 한다고 하니까 역시 이 은행에서는 손실을 보면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태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가상화폐 전문회의 실버게이트, 여기가 파산이 되면서
이런 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뱅크런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현재까지 볼 때는 대다수는 아직까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이제 이렇게 특수은행이라든지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비롯한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야 상관이 없지만 작은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기도 어려졌고 이제는 앞으로 더 투자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런 식의 결국은 성장주의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직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 현재 전체적인 총 자산 규모가 JP 모건의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개별 은행 자체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미국의 국공채에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운용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은행의 문제 정도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게 대형 기관은 문제가 없고 이제 대부분의 작은 은행들 정도에서만 문제가 날 거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 쪽이 무게가 많이 실려져 있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미국 내에서 첫 번째 은행 파산이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이 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공매도에 취약한 은행들을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증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산업, 그러니까 신생 회사들이죠.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작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말 그대로 기술 특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더 크게 그 연준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현재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만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쪽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미국 내에서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개별 은행의 문제로 끝난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다로 보면 될 것 같고 미증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영향이 더 커지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데 이런 게 나왔죠. 이제 결국 SVB 영업을 중지시키고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뭐 25만 불을 넘는 일부를 뭐 예금자들한테 지급할 거다. 그래서 전체 지급 규모는 3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언급이 되고 이 부분은 주말에 SVB 자산 매각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 자산 예금의 대부분이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투자 자체를 미국의 국채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원금을 상환받는 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죠. 현금 창출 능력이 안 되는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당장 유동성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성장주 이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작다는 부분은 결국 이제 미국의 국공채를 대부분 투자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대부분 사안받는 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SVB 뱅크에 대한 이슈는 이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 이제 미증시 고용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고용지표는 시장에서 고용자 수로 볼 때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타났다. 다만 1월 달이 워낙에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제 고용지수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걸 비하면 둔화되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용자 수라든지 고용 지표를 계속 체크할 때 했던 내용들이 기업들이 이제 구인을 해야 되는데 구인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워낙에 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산시장들이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게 됐었고 그 정부에서 이제 대부분의 보조금이라는 것들 많이 주다 보니까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 쪽이 워낙에 많았는데 이제 금리를 높이고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것도 구인 자체가 기업들이 이제는 구인을 해야 되는데 구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임금을 더 주겠다 저 주겠다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물가와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동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노동 참여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이 고용지수,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는 높아졌지만 실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임금 상승률도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수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미증시와 우리가 다음번에 있을 연준회의에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SVB 사태가 실제적으로 이제 개별 은행주의 이슈 정도로 끝이 난다면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이 고용지수란 부분은 미국에서 3월 연준회에서의 50bp 인상 가능성을 좀 낮추는 요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 좀 더 세분을 해서 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이제 한 주간의 흐름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이나 S&P나 5주간의 상승을 했고 5주간의 조정으로 결국은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미증시 내에서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는 위치다라는 부분은 뭐 동일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건은 이제 이 부분이 미증시에서 다음 주 이제 마무리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여전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사실 이번 주 하락할 때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파웰의 50bp 인상 가능성, 그 다음에 SVB 이 은행에 대한 파산 부분,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바이든의 세금 인상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굉장히 메리트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미증시를 대표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성장, 테크 쪽이 굉장히 미증시를 끌고 가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예, 이 부분이 이제 고밸류를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이 결국 뭐냐? 밸류가 비싼 기업들 이쪽에선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생 회사가 크게 성장하기에는 자금적인 부분이라는 것들도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들어왔으니까 미증시는 경제 지표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적 메리트가 떨어지고 밸류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증시는 역시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을 여기까지 받았다가 어느 정도 지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SVB 은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제로 이게 더 퍼질 거냐라는 부분은 어떤 쪽에서 봐야 되냐면 실제로 은행주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은행주들을 보게 되면 은행주 같은 경우가 이제 S&P, JP모건 이쪽에서가 가장 은행 업종에서는 가장 높은 은행인데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고 웰스파고라든지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다 강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미증시가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런 거죠.
은행주도 전체적인 영향이 들어올 거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대형은행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뭐 예금보험공사라 이런 데서 빨리 조치를 잘 취했다.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일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다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결국 이 부분을 연준에서의 가파른 금리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이 그렇게 가파르게 국채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은행들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을 거고 국제 가격도 그렇게 급하게 빠지지 않았을 거고 결국 이 부분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국채 금리는 오히려 시장에서 가파르게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4%를 넘어갔었던 국채 금리가 이제는 3.7% 수준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105.8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 38.2%짜리인데 여기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104.5로 역시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결국 이제 금리라는 부분과 달러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SVB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국 자체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 성향으로 놓고 얘기할 때는 상장주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로 보고 가면 되겠죠. 반대로 빅테크는 또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버는 테크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 그런 쪽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 오히려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은 미증시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동시 만기일이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할 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컨센서스가 6.0%입니다. 그래서 전월이 6.4%였는데 전월 대비해서 바로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다시금 컨센서스를 부합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면 미국의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그 흐름에서 중간에 잠깐 둔환되었었지만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은 동일하다로 해석이 되면서 나중에 50bp 인상이 아닌 25bp 인상 가능성으로 높아진다면 미증시도 반등할 수 있고 국내 증시를 비롯한 전체적인 신흥국 증시가 좀 더 상대적인 강세를 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증시가 뭐 아무래도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이제 결과라든지 더 이상 이게 퍼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결국 이게 더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